2024 고1 3월 모의고사.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는 침략과 정벌의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혼란의 시대였다. 이와 동시에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한 여러 사상들이 융성한 시대이기도 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액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철학 지문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은 평상시에 안 쓰는 말들을 이 사람들은 써요. 경제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자꾸 그래프를 그려줘요. 법 지문이 어려운 이유도 우리가 안 쓰는 말들을 그들이 써요.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되게 자주 쓰는 말인데 일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쓰는 말들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외국어처럼 번역이 좀 필요하고 그게 필요한데 여기서 성이란 말이 나왔다고. 우리는 보통 이 성이라고 하면 그 남성 여성 성질할 때 성인데 악은 인간의 성에서 비롯됐다. 이런 표현 한단 말이에요. 성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을 일컫는 말로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 중에서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자, 이익을 좋아하고 이기적이란 거죠.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인간의 성질이라는 거죠. 인간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에 움직이잖아요. 엄마, 너 성질이 안 좋냐 그러잖아. 너 성격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성질이 안 좋다는 얘기는 너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소리를 막 빽지르면 야, 너만 생각하니? 그게 성이잖아. 그치? 그렇다는 거는 나중심적으로 가는 게 이제 성이죠. 인간들은 다 그런 걸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다는 거죠. 왜? 동물적인 경향성이라는 거죠. 이 경향성이라는 표현도 철학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보통 우리가 경향성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동물적인 경향성은 인간은 그냥 동물이라는 거죠. 졸리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그게 동물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성이 있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뭐가 있다? 동물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을 쫓다 보면 이기적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되는 일 있죠. 악이라는 건 뭐예요? 그 철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악은 뭐예요? 악. 우리가 악하다란 말을 하는데 악한 게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해서는 안 된다. 악의 반대말은 뭐죠? 선이죠. 바람직하다. 하는 게 좋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악하다는 건 뭐죠?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더라 이거죠. 뭐 때문에? 성 때문에. 그 성은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자원과 재화는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좇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다툼과 쟁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빵은 2개밖에 없는데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그 빵을 먹고 싶은 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배가 고프니까. 10명이 모두가 배가 고프다 이거야. 그러면 2개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8명을 못 먹으면 다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성뿐만이 아니라 심도 타고났기에 이건 마음이죠. 즉 성은 동물적 경향성이라고 그러면 심은 그거를 자제할 수 있는 이성이나 마음이겠죠. 내가 저기에 있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저걸 먹으면 저 집 주인이 싫어할 거다. 그래서 참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하나를 먹고 싶은데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나도 배고프지만 반을 뚝 잘라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이거는 동물들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심이 있다는 거죠. 인간다워질 수 있고 성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심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뜻하는데 인지 능력, 옳고 그름, 저게 똥인지 된장인지 빵인지 그림인지 알 수 있는 능력, 인지 능력을 뜻하는데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한다. 즉, 심은 성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성을 통제한다. 자, 심이 성을 통제하는 거야.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또는 그것의 산물을 위라고 한다. 행위. 그래서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그거를 위라고 한다. 여기 세 개 나왔죠? 성 나오고, 심 나오고, 위 나오고. 순자는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특히 위의 핵심으로서 예를 언급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니까 위는 뭐 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공부해서 성을 변화시키는데 뭘 공부해야 되냐면 예를 알아야 된다. 호준아,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심으로 통제를 해. 동물이 아니니까 너는. 그래서 예란 위를 축적하여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이 일찍이 사회의 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일체의 사회적 규범. 사실 말하면 이 예절 뭐죠? 예절. 사회에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예의를 배워야 된다. 수업 시간엔 졸지 않는 것도 예의고, 떠들지 않는 것도 예의고,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것도 예의고, 그치? 그런 게 예의죠. 그게 없는 놈은 예의 없는 놈이라고 그러죠. 이해돼요? 자, 이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개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자, 예에서 이제 법도 나오고 규칙도 나오는 거죠. 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신문제죠. 이 당시의 예는 신분을 잘 따르는 거죠. 뭘 따라? 신분을 따르는 거죠. 이는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되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함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니까 왕은 왕의 예, 귀족은 귀족의 예, 평민은 평민의 예, 노예는 노예의 예가 있다는 거죠. 노예가 귀족의 예를 따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플라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자는 평민이 그 귀족의 꿈을 꾸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평민은 평민의 예가 있고, 노예는 노예의 예가 있고, 귀족은 귀족의 예가 있고, 왕은 왕의 예가 있다는 거죠. 그 자기의 예를 지키라고 그랬지. 인간 보편적인 예가 있다, 없다? 없다. 신분에 따라 나눴다. 이때 순자는 군주를 예의 근본이라고 규정하고 그의 역할을 중시한다.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키고 당대의 요구에 맞춰 예를 제정해야 한다. 이 예를 제정하는 사람은 왕이다.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직분을 정해주고 그들을 가르쳐 예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성은 교화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악한 사회에서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거는 누가 조정해야 된다? 왕이, 군주가. 순자는 당대의 사상가들과 달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 상황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음으로써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순자는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신뢰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연진아, 그러니까 순자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착하다고 했어, 악하다고 그랬어? 악하지. 왜 악하죠?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온 대로 하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적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하고 반대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맹자예요. 맹자는 사람이 하늘에 그 이치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래서 맹자는 뭐다? 착하다. 맹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순자는 뭐래요? 성? 자,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순자가 말한 성악설이 왜 성악설인지 현준이가 한번 설명해 볼까? 지금 내가 다 얘기했는데. 순자는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그 동물적인 영향성을 주는 그 성을 타고나게 태어났다고 했고, 그리고 이는 그 성은 어떤 쪽으로 나가죠? 성은 그 나중에 그 후천적인 능력이 아니, 그러니까 그 성의 특질이 뭐냐고. 왜 악한 거냐고. 동물적인 특징이.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데 세상의 자원은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 욕심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악설이 된 거예요. 자, 순자의 성악설이 인간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지 영준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얘 설명 다시 잘했어. 똑같이 하면 돼. 동물적 이게 있어. 자, 볼게요. 동물들을 보면 물어뜯고 죽이잖아요. 왜 물어뜯고 죽이죠? 지가 먹으려고, 살라고. 그럼 인간한테도 물어뜯고 죽이는 그런 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만약에 먹을 게 너무 많고 자산이 너무 많으면 물어뜯고 죽일 필요가 없죠. 이런 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죠.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죠.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위험스럽게 뭐 다 달려가서 저걸 죽이고 자기도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싸우겠어. 저걸 안 죽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 놔두면 동물에 왕국된다는 거죠. 동물처럼 묻고 뜯고 가만히 있으면 자고 있으면 그냥 와가지고 낚아채고 다 죽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인간도 뭐 때문에 뭐가 있어서? 성이 있어서. 근데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은 뭐죠? 인간은 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심이 있어서 심이 성을 통제하게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 위라고 그러죠. 위. 그래서 예절을 배우면 인간은 성이 딱 나오는 거를 위를 통해서 힘을 개발했기 때문에 통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그 위 중에 제일 중요한 위가 뭐라고? 예라고 그랬죠. 그 예는 누가 정한다고? 요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이 글을 제대로 읽은 거지. 그냥 답만 맞추려고 노력해봤자 내 실력은 는다 안 는다? 안 는다는 거죠. 그럼 홉스 얘기 들어가 볼게요. 홉스가 살던 17세기는 종교 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혼란스러웠다. 이에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어저께 내가 왕권 신수설 인문사회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왕의 절대 권력은 누가 준 거다? 신이 준 거라고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집단적 삶인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국가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마치 동물의 왕국 같은 삶을.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 요거를 위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했었죠? 이런 표현을 썼죠.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되는 거고 자야 되는 거고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찌르기 전에 도망을 가거나 내가 찔러야 되고 안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같은 거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데 이를 자연권이라고 말한다. 자연권은 뭐냐면요. 자연권이 뭔지 아는 사람. 자연권의 그러니까 어감적 특징. 야 일어나.
동물적 경향성을 보면 뭐예요? 자연권이 뭐예요? 자연권이 뭘까요? 이건 인문사에 이제 법할 때도 배우고 통합사회 때도 배울 텐데 자연권이 뭐야? 자연권이 뭘까요? 인간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헌법이 주어지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원권 이런 것들. 근데 헌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헌법이 없더라도 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인간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천부인권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준 인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법이 없더라도 인간한테는 천부인권이다. 자유권 같은 게 이거죠. 인간한테는 자유가 있는 거지. 행복 추구권, 생존권, 그렇죠? 양심의 자유. 이런 거는 헌법에 없어도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 자연권.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져서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이거는 국가가 그런 법을 안 만들어도 하늘이 우리한테 준 권리다 이거죠. 그걸 뭐라 그래? 자연권, 천부인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헌법은 자연권을 명문화시킨 거죠. 자연권을 다시 써준 거지. 근데 쓰다가 보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자연권은 안 썼다고 해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호해줘야 돼. 안 썼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표적인 자연권이 행복추구권이에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치? 인간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그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그는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 명명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모두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진이가 열심히 먹을 걸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 싹 가둬놨는데 밤중에 들어와서 연진이 때리고 그거를 가져가더라는 거죠. 왜? 그놈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밤중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자죠. 누가 들어와서 내 거를 가져갈지 모르니까. 반대로 나도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가져올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모두는 그냥 눈 가리면 코 빼가는 것처럼 뒤를 조심해야 되죠. 언제 누가 몽둥이로 내 뒤통수 까고 내 걸 다 털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도 언제나 누구의 뒤통수 깔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인에 대해서 만인이 서로 되게 경계를 하는 거죠. 저놈이 언제 나를 찌르고 내 걸 가져갈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자, 요따오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 아니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하루라도 불안해서 정신 번쩍번쩍 나서 살 수 있겠냐고. 그쵸? 아니 친구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이 친구가 언제 뒤통수 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살 수 있겠냐 이거야. 모두가 불안하죠. 응? 저놈은 나를 불안해하고 나는 저놈을 불안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제 날 다 깔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때 인간의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홉스는 이를 자연법이라 일컫는다. 자, 야. 다 모여보자 이거야. 야, 너 나 깔 준비하고 있지? 아니, 알아 임마 깔 준비하고 있는 거. 나도 너 깔 준비하고 있거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너 잠 잘 자냐 못 자냐? 못 자. 왜? 네가 나 깔까 봐. 나도 잘 못 자. 네가 나 깔까 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밤에 밤잠을 잘 못 자? 못 자는 거죠. 야,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우리 다 모여. 우리 약속을 하자. 서로 까지 말기로. 그래? 근데 안 지키면 어떡해?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어떡해? 야, 우리가 왕을 하나 뽑자. 누가 뽑아? 우리가 뽑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신이 준 게 아니고 누가 뽑아? 우리가 뽑자 왕. 그래가지고 걔 보고 법도 만들려고 그러고 걔한테 경찰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뒤통수 깐 놈은 그냥 사형시켜버리든지 감옥을 보내버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리를 그 왕이 행사하게 해서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해주도록 하자.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 알았어. 우리끼리 그러면 왕을 뽑는 계약을 하자. 그래서 사회계약이라고 했어요. 사회계약. 이해됐습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누구한테 양도하는 거죠? 왕이나 지배자한테. 이해됐습니까? 왕이나 지배자한테 이걸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뭐는 지켜져? 평화는 지켜지겠죠.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계약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개인과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이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쉽게 파기될 수 있다. 자, 우리끼리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는데 어겨버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 계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을 제재할 강제력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개인은 계약 위반을 제재할 공동의 힘을 지닌 통치자와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한다.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한 계약의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계약의 과정을 거치며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탄생한다. 야, 리바이어던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온몸이 사람으로 모여있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이 리바이어던을 만든 건 누구죠? 사람들이, 인민이 만든 거죠. 그리고 권리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리바이어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바이어던은 본래 성서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의 이름으로 홉스는 이를 통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의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한 것이다.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갖는다. 통치자는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고 대신에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개인들이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통치자가 개인들로부터 위협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된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을 신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주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홉스는 이렇게 얘기했고 나중에 로크, 루소 요 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인문사회나 통합사회에 홉스, 로크, 루소 해석하는 편의 동영상을 보시면 거기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세 사람의 생각은 이 로크 생각 때문에 그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저항권이라는 걸 얘기했고 홉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그 왕이 잘못하면 어떠냐 이거야. 왕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 근데 로크는 그 왕을 갈아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왕이 잘못하면. 그래서 루이 16세를 죽여버렸죠. 홉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이 잘못해도 우리끼리 있는 것보다 낫다. 왕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잘못되더라도 우리끼리 있는 것보다 낫다. 루소는 아예 왕이 없어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루소는 뭐라고 그래? 자연으로 돌아가자. 원시 공산사회에 계급이 없을 때는 싸움도 없었다. 이런 싸움이 생기는 이유가 재산, 사유재산. 이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니까 이걸 싹 다 반납하고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게 루소의 생각이야. 이 세 사람이 전부 사회계약론인데 내가 요거를 이제 좀 찾아가지고 애들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그 우리 동영상이 내가 여기저기서 이 수업들을 되게 많이 했으니까 이제 최대한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걸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꼭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지문이 하나 나왔을 때 그때 보면은 머릿속에 되게 남고요.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다 보면 또 이렇게 분산돼서 가니까 한 번에 볼 때 확실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33번. 문제 있어. 33번에 답은 뭐예요? 읽어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상가의 견해와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고. 34번. 읽어볼게요. 가의 군주와 나의 통치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통치자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 이게 틀렸죠? 우리가 뽑은 거죠? 35번. 5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예요?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 네. 5번. 한정적인 사회적 자원과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안정성이죠. 신분제가 없으면 사회는 역동적이 되죠. 노예가 왕이 되기도 하고. 그건 원하지 않았던 거죠. 36번. 몇 번? 3번.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 사회계약. 사회계약. 3번. 개인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공동의 힘을 제재할 수 있다. 공동회의는 몇 번째죠? 두 번째죠. 37번. 5번. 가의 순자와 나의 홉스의 입장에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생물학자인 게리 타디는 공유지에서의 자유가 초래하는 혼란한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 일컬었다. 그는 한 목초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하였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 한 목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많은 소떼들을 목초지에 풀어놓는다. 다른 목동들도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되고 결국 목초지는 황폐화된다. 5번. 순자와 홉스는 모두 목동들의 공포를 느끼게 되면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하겠군. 합리적 판단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순자는 군주가 이 예를 만들어야 되고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만들어서 그한테 위임해야 된다고 그랬죠. 36번. 3번.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A는 해결하기 길을 모색. 모색이죠, 모색. 2번. B가 이제 축적입니다.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3번. C. 신뢰. 신뢰는 믿는 거죠. D. 명명. 명명, 이름을 붙임. E. 구현. 사회가 구현. 구현된다. 자, 어렵지 않았고